훈구는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100년 이후까지 그 주도권을 놓지 않았고, 훈구는 성종 때 세조의 오른팔이었던 한명회가 자기 딸을 성종의 왕비로 들이면서 그 외척 집안으로서 더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왕비를 내므로 인해서 왕권과도 핏줄로 결탁이 된 가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구는 단순한 신권을 넘어서 왕권을 위협할 만큼 성장을 했고, 그것은 시스템적인 국가였던 조선에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번의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 네 번의 사화를 통해서 훈구는 끊임없이 살인을 죽였지만 물량에는 장사 없다는 것처럼 살인은 한 번 죽을 때 수백 명이 달려 나갔지만은 선조 때 살인이 그 중앙정계를 먹게 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동력은 바로 서원과 향흑입니다. 서원을 중심으로 살인이 세력을 키우다. 서원은 덕망 있는 유학자들을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지방 양반자들을 교육하는 곳이었다. 사립, 공립이 아니라 사립 유교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을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이때 이 서원을 중심으로 어떤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에게 배운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 자체가 뭡니까? 그 선생님의 학파가 되고 그 선생님의 학파가 결국에 뭡니까? 당이 되는 겁니다. 성리학은 유유학이죠. 새로운 유학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양반 자제들을 교육을 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사화를 그렇게 많이 당했음에도 계속 인재 공급이 가능해서 사림이 결국에는 중앙정계를 먹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됐던 게 바로 서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도 서원 설립을 장려하였으며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하고 세금 등을 면제하였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유교를 장려했고요. 그리고 이후 지방 곳곳에 서원이 건립되며 향촌이 성리학을 복과 그리고 지방 문화의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림들이 지방 곳곳에도 유학이었던 성리학을 퍼뜨리면서 자신들이 세력을 공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림은 향촌 사회에 자리 잡은 서원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고 여론을 형성해 갔다. 그러면서 이 서원은 단순히 사립 학교를 넘어서 말씀드렸죠.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학파가 곧 정파가 된다. 정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서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쟁점, 문제가 있으면 이 서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이 모아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을 통해서 뭡니까? 중앙정계의 높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왕까지도 압박할 수 있는 그 여론 수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서원을 통해 학문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학풍을 이어가고 정치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래서 정당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파 입고로 정당이 된다. 이게 바로 동양 쪽의 정당의 특징이 됩니다. 자, 사림이 향약을 보급하답니다. 향약. 자, 향약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사림이 만든 법입니다. 자, 요거는 향촌 자치 규약의 줄임말인데, 향촌이 뭡니까? 지방이죠. 지방 자치는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규약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지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 세력이죠. 유학이죠. 유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 유교법. 향약은 지방 유교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약은 향촌이 공동체 조직에 유교 윤리를 더하여 만든 향촌 자치규약이다. 자, 그래서 향촌 자치규약 박스치고 앞에 향, 뒤에 약 해서 향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세기 이후에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사림은 각 고을의 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지방민을 유교 이념에 맞춰 교화하거나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국에는 이 향약을 누가 만들게 되는 겁니까? 바로 사림이 만들죠. 그러니까 사림이 지방을 먹기 위해서 만든 뭡니까? 자기들을 위한 사림만을 위한 사림에 의한 법이 바로 향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림은 향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자, 향약 처벌 조항입니다. 극벌에 처할 것, 부모에게 불순한 자, 형제에게 싸운 자, 마을 어른을 욕보이는 자, 수절한 거부를 더럽힌 자. 그 다음에 중벌에 처할 때 이웃을 화합하지 않는데 염치, 선비, 품위를 더럽힌 자, 마을의 규약을 어긴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벌을 좌중에서 떠들썩하게 다투는 자, 자리를 마음대로 바꾸는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교적인 법이었다. 유교적 내용의 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림 집권 이후 분당이 형성되답니다. 여러 차례 사회에도 불구하고 형촌사회에서는 서원과 향약이 통해 꾸준하게 세력을 키워온 사림은 선조 때에 이르러 중앙정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훈구는 세조의 직위를 도우면서 훈구가 세력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훈구가
성종의 왕비까지 내면서 굉장히 왕권까지 넘보게 되자 그거에 위의식을 느낀 성종이 100년 만에 사림을 등용하죠.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한 건 성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훈구를 무찌르고 사림이 중앙정계를 정복한 거는 선조. 이렇게 왕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림이 집권한 이후 왕실 외척은 정치참여 문제 개혁을 둘러싸고 사림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었다. 그래서 외갓집이 정치참여를 어떻게 볼 건가 관련돼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림도 그 적극적인 개혁파가 있고 현실을 조금만 반영하는 개혁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입장차가 두 개가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림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그 사림의 우두머리들이 한쪽은 집이 동쪽에 있었고 한쪽은 집이 서쪽에 있어서 동인 서인이 됩니다. 그런데 동인은 주로 이황과 조식을 선생님으로 모셨고 그래서 이황학과 조식학파가 이황당, 조식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인은 이성훈, 그래서 이당, 성훈당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외워요? 위험할 때는 동황처, 그래서 동인, 황인, 이황, 그래서 동인이 이황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가 이제 서인이 되겠죠. 동인은 약간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서인 반대 세력으로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또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뉘게 된다. 자, 이들은 이조 전략의 임명 문제를 두고 더 대립하였다. 자, 이조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조는 6개의 부서 중에 이조는 행정안전부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인데요. 공무원들의 인사라는 거는 어떤 공무원을 어떤 자리에 임명하고 어떤 자리에서 끄집어 내릴 건가. 임명을 철회하는 거를 이 2조에서 했거든요. 전랑이라고 하는 거는 관직의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랑과 자랑을 전체를 전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조 전랑이란 한마디로 출세 보장길. 이 2조 전랑이 되면 바로 뭡니까?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영의정, 좌의정, 뭐 2조 판서 뭐 이런 거 이쪽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아주 핫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고 사림들끼리 다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전랑은 3사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추천을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3사 관리도 추천하니까 결국에 뭡니까? 3사는 아주 강력한 언론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임자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이주전랑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 이주전랑 한 사람한테 뭡니까? 자, 꼬랑지를 살랑살랑 막 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림들은 이조전령 자리를 두고 다투었고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붕당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붕당이라고 하는 건요. 법붕자를 쓰고요. 붕당은 하나의 정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당은 하나의 정당이다. 붕당의 형성에는 정치적 입적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능도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이황과 조식 등의 제자들이 동인을 형성하고 이와 성훈의 제자들이 서인을 형성하였다. 동인과 서인은 비판과 견제를 통해 상대방의 학문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붕당 정치를 전개해 나갔다. 이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다. 자, 붕당 형성 보겠습니다. 선조 때 김효원이 과거의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조 전랑의 후보에 올랐으나 그가 외척 윤원영의 문계익이었다고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이후 심춘겸, 심의겸의 동생이 이조 전랑으로 추천되자 김효원은 왕실 외척이라는 이유로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에 양쪽 세력을 지지하는 김효원의 집은 한양의 동쪽, 심의겸의 집은 한양의 서쪽에 있어 동인과 서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사림이 분화되는 계기가 됩니다.